아니죠, 아니죠. 전혀 생각도 못 했고요. 그냥 저는 미국에서 야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야구하고 이제 방출이 되고, 제가 이제 배웠던 영어로 이제 짧게나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트라이아웃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자비룬에서 그걸 참가를 했다가 거기서 뽑혔어요. 드래프트가 된 거예요. 그런 실력인데 방출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건 독립리그니까요. 뭐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그래서 독립리그에서 이제 드래프트가 돼서 비자를 받으러 이제 한국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자가 못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즌을 이제 그게 2011년 시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냥 연습만 하다 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좀 특이합니다. 제가 덕수고등학교 나왔는데, 덕수고등학교 이제 정윤준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훈련할 곳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선수들하고 합류해서 같이 훈련을 하게 해주셨는데, 구덕야구장이었거든요, 부산에. 이제 그때 당시 전지훈련을 덕수고 야구부가 가서 거기서 이제 윈터리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들끼리 연습 게임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침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9시만 게임이면 뭐 선수들이 뭐 한 8시부터 도착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선배로서 혼자 운동을 하려고 이제 팀에 합류해서 구덕야구장 도착했는데, 구덕야구장에 그 시간이니까 뭐 아무도 없었는데 외국인 한 명이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관중석에. 그래서 포수 뒤에 관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 스카우트인가도 그런 감도 없고, 네, 전혀 그냥 외국인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그냥 뭐 외국인이 당연히 커피 좋아하겠지, 그래서 커피를 사서 그냥 가서 건네면서 제가 했던 영어로 인사를 한 게 시작이었어요. 일단 영어를 혼자 배웠던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부족한 영어지만 조금 더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야구장에 왜 외국인이 있나 좀 궁금해서 진짜 그냥 안녕 한 다음에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고, 처음에 이제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 반대로 뭐 넌 누군데 해서 뭐 떠듬 설명을 해서 뭐 여기 졸업생이고. 그때 한 3시간을 앉아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합은 이제 윈터리그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랑 계속 앉아서 3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때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스카우트구나. 지금 제 상사예요. 네. 인연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시즌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때 생각이 좀 들었죠. 갑자기 이 길이 내 길인가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스카우트면 한국 담당이 있냐? 없다. 그럼 너 여기 올 때 어떻게 오냐? 한국말 하냐? 못한다. 그럼 여기 올 때 누가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그러면 내가 한국 담당 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이후로 한 2주 동안 다 씹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한국 담당 한다 그러니까 딱 답을 안 하더라고요. 부담도 됐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 만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히려 그렇게 이제 좀 막히고 나니까 그때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오케이, 야구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준 명함에 보면 명함 밑에 이제 거기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냥 집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답은 없었는데 이메일을 보내고 하면서 그 밑에 주소 써 있는 대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갔죠. 그 명함을 들고. 그래서 뭐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약간 그게 좀 왜 이메일 답을 안 해줬니를 그냥 얼굴 보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일단 첫 번째는 제 야구 실력과 야구 선수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라는 거 스스로 판단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무대로 가는 게 제 꿈인데, 그냥 여기까지인가라고 혼자 그때 저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뭐 제가 야구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구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그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확하게 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구덕야구장에서 그 분을 만난 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야구는 제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덕수고 감독님께도 이제 운동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명함을 준 이 친구와 연락이 돼야겠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좀 했었죠. 아, 그럼 명함 들고 이제 미국 찾아간 거는 내가 한국 쪽에서 스카우트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평소에 스카우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일단 무조건 미국에서 야구하고 싶은 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야구 쪽에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부터 그만두고 나서 야구를 할 만큼 하고 아니면 난 스카우트 뭐 이런 생각은 한 적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냥 영어를 조금 했었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근데 이 사람 한국 담당이 없을 텐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미국을 찾아가서 네. 만났나요? 일단 그 야구장 어떻게 보면 중앙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에 가서 이거 진짜 배를 누르고요. 영어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너무 못해서 이 명함을 그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이 사람을 보러 왔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친절하게 이 사람은 여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애리조나에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 팀은 샌디에이고지만 마이너리그 시설은 애리조나에 있구나. 이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했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가까운 이제 LA 쪽에 친척분들이 살고 계셔서 거기서 그냥 보름 동안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서요. 나 여기 지금 미국에 왔다. 너가 없단다. 뭐 나 지금 LA에 있을 테니까 연락을 줘라. 계속 그렇게 기다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두산에서 야구할 때 니코스키라는 용병이 있었거든요. 그 용병이 제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두산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니코스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난 좀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니코스키가 그 명함 준 분한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코스키가 얘기한 목적은 뭐냐? 안 시켜줘도 된다. 그냥 너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는데 이걸 이렇게 외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 미국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거를 지금 이런 열정과 이런 거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답이 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아침 9시까지 애리조나로 와라. 뭐 이런 답이 온 거죠. 니코스키가 보증을 서준 거네요,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니코스키는 지금도 이제 거의 매년 보거든요. 근데 니코스키가 그때 니코스키도 저한테 그냥 집에 가라고 좀 했었거든요. 이거 여기서 좀 뭐 하냐 하다가 니코스키가 이메일을 보내준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죠. 그 이메일 받자마자 바로 짐 싸고 그 다음날 바로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예상 못했는데 그 저한테 명함 준 친구가 픽업을 나왔어요. 피닉스 공항에. 어떻게 보면 근데 막상 봤는데 좀 어색하고 더 약간 좀 미안하고 그리고 그 분이 인상이 좀 약간 강해요, 되게. 그러니까 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됐죠. 저를 이제 차를 태우고 1시간을 이제 저희 샌디에이고 마이너 시설이 피오리아라는 시에 있는데 오는 차 안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떨리고 막상 그 진짜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좀 약간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저한테 호텔을 데려다 주더니 이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7시에 나오라고 하더라고, 로비로. 그래서 근데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도 선수의 꿈을 못 나서 제 트렁크에 글러브 하나, 스파이크 하나, 그리고 뭐 모자, 유니폼,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약간 정장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하나 챙겼거든요. 그러고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이제 로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왔고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제가 3박 4일을 스카우트 일을 배우는데 좀 약간 좀 무식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거기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고 한 건가도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을 하면 마이너리그 시설은 야구장이 이렇게 여러 면이 있고 뭐 루키부터 메이저리그까지 막 야구장 1, 2, 3, 4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저를 그냥 데리고 가서 뭐 1번 야구장이면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5명 찾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방법도 안 알려줬었어요. 그러면 뭐를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지 대답도 안 하고 찾아. 그러면 뭐 등번호만 썼거든요. 저는 14번 유격수. 그냥 네 눈에 야구했다며 너 눈에 제일 잘하는 사람 5명 찾아. 찾았어 했더니 오케이 따라와. 3번 야구장 가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3명 찾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한 5시까지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저녁에 저를 이제 저녁을 먹으러 데려가서 종이 꺼내라 그러고 설명을 해봐. 근데 벌써 14번 유격수, 3번 1루수는 벌써 제 머리 기억 속엔 날아가고. 선수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1번 구장 쓰긴 썼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서 엄청 혼나고 다시 호텔에 저를 내려다 주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로비에 나와. 그래서 제가 4일 했죠. 4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좀 진짜 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색 와이셔츠인데 그 다음날 제가 가져간 게 그냥 반팔티 같은 게 있었는데 와이셔츠니까 이제 그날 더우니까 뭐 여기 막 다 때도 묶고 했어요. 그 다음날 나왔더니 로비에서 이거 티 뭐야? 어제 그거 입고 나와. 다시 또 그 셔츠 입고. 나중에 4일째는 여기 다 까맣고 때 타서. 그러니까 왜 그랬죠?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근데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더라고요. 복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4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스카우트가 해야 되는 복장, 야구장 가서 해야 되는 행동. 그래서 근데 4일째 제가 저녁 비행기로 이제 돌아가는 날인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한테 뭐 여기가 사무실이면 잠깐 들어와라 하더니 여기 앉으라고 해서 샌디에고 월급 없다. 뭐 인턴으로 한국 스카우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리고 저는 그거에 듣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자기가 쓰던 비디오 카메라, 자기가 쓰던 스피드건을 주고 자기가 쓰던 가방 주고 초시계 주고 그때 저한테 이제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같은 거를 알려주고 저는 그 와중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왜 이거를 처음 왔을 때 안 알려줬니? 라고 했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일단 오늘부터 인턴. 제 생각에는 일단 정말 뭐 일단 선수를 봐서 매뉴얼이 상관이 없고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선수가 왜 저 사람이 좋고 말고 그걸 좀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하면 선수 평가가 쉽거든요. 오히려. 항목별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야구 안 한 사람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매뉴얼만 있으면.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매뉴얼 같은 경우는 팀마다 좀 다른데 뭐 5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5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타격, 스피드, 파워, 송구, 수비.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점수별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점수별로 나와 있는 게 별거 없거든요. 그냥 기록을 보고도 파워라고 했을 때 홈런이 몇 개 이상이면 여기 매뉴얼에 점수가 그냥 적혀 있어요. 몇 개부터 몇 개는 몇 점, 몇 개부터 몇 개는 몇 점. 근데 정말로 홈런을 하나도 못 쳐도 저 선수의 스윙과 이거는 힘이 있고 인정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그거를 시켰던 것 같아요. 첫날만 제가 조금 버벅대고 제가 4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게 지금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 다음 날부터는 뭐 당연히 등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 이 알파벳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부터. 찍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저도 모르게 그냥 핸드폰으로 뭐 수비가 부드럽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이렇게 찍고 그날 저녁에 보여줬죠. 이 사람 영상을 보여주면서 부드럽다. 그러더니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해. 그리고 이제 뭐 시합도 보러 가고 마이너 게임 보면서 제가 저 고민했던 게 제가 제일 좀 뭐 멘붕이 왔던 게 투수를 저한테 보라고 해서 스피드건을 보고 있는데
투수를 스피드건 제거 스피드건 찍고 하는데 찍었는데 만약에 타자가 삼진을 먹은 거예요. 찍었는데 갑자기 지금 타자 스윙 어땠어? 못 봤거든요. 난 투수 봤다. 아니 타자 어땠냐고. 투수 봤는데 봐봐야지. 제가 거기서 제일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저한테 자꾸 그렇게 부담도 주고 뭐 이거 좀 장난 아니야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드건 초식에 카메라 들고 왔죠. 마지막에도 다시 공항에 데려다 줬거든요, 저를. 피닉스 공항에 내려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한국에 가서 뭘 해야 되냐. 그럼 날 뭘 하냐 이제. 우리가 연락해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뭐 누굴 봐야 돼? 그러니까 너가 일단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도 저는 야구장을 매일 가려고 하는 마음에 좀 많이 동기부여가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 상사가 좀 약간 무서운 스타일이라 왜 저를 그렇게 시켰는지 지금도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올해 이제 10년째를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솔직히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선수가 왜 될까라고 제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나오는 기록이나 모습은 좋은데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마음이 가는 그게 있거든요. 이 선수는 되겠다. 이 선수는 된다라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정말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뭐 생활기록부 같은 거 보면 수미양간 있지만 마지막에 그 선생님의 종합평가 내용에서 뭐 인성이 나오고 당연히 수수수수수인데 적응력 이런 거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저도 종합평가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은 좋지만 점수는 좋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제 생각에 이 확신이 들어야지만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쓸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도 그건 어렵고 처음에는 오히려 못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점수 좋으면 된다. 왜냐? 점수 좋으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서 너 일은 점수 적는 게 아니고 이 종합평가 쓰는 점수라 종합평가 쓰는 일이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다방면으로 많이 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김하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김하성 선수는 솔직히 야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때 제가 김하성 선수 야탑고등학교 시절 때가 제가 2년 차 때였거든요. 그때도 봤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매년 리스트를 쓰니까 뭐 누가 1번 누가 2번 그것도 제 기준만에 그걸 쓰는데